한창 치맥 계절이잖아요. 8월이면 밖에 딱 나가면 그냥 아파트 밑에 다 그 밖에서 막 테이블 깔고 막 치맥을 막 먹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경험을 못 해본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할 때마다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생각할 거 있나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거는 당연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뭐 3대까지 한다고 뭐 이런 불만을 전혀 못 느끼죠.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주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북한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김일성이 북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이 창조한 북한에서 김정일이 하고 김정은이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을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당연히 존재하고 한 명이어야지 신이 다른 백두혈통이 된다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씨 가문을 굉장히 우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외에서 볼 때는 3대가 한다고? 이젠 4대까지 가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김일성의 자손이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접하면서 또 라디오 아니면 먼저 온 탈북민들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또 몰래 책도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MZ세대가 있어요. 그 MZ세대가 옛날의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 차이가 있어요. 기성세대는 무조건 그냥 당과 수중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데, 이 MZ세대는 희생을 몰라요. 왜? 국가 혜택이 전혀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살아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겠다는 거예요. 왜? 국가는 나를 책임 못 져. 나를 지켜 못 주니까 내가 지켜야 돼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인식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집단주의 강하잖아요. 이 집단주의로 인해서 북한은 존재를 하는데 이 집단주의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그런 체제가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감히 김정은한테는 뭐라고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다. 또 바꿀 수 있는 거는 한국이다. 우리의 이런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한국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딱 그러면서 북한의 이 청년들이 조금 충성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집단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충성해야 되는 청년들이 집단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런 짜여져 있는 그런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이런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이 차단됐어요. 지금은 북한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해외 파견한 사람들도 못 들어갔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아예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인식 변화가 막 되다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 코로나가 안 터졌더라면 북한 김정은이 지금쯤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인식 변화가 커졌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빨리 변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북한 그 김씨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했던 게 있어요. 매년 신년사, 해마다 신년사를 하는데, 그때 정말 입에다가 난 기름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만 다 해요. 그래서 신년사 나올 때마다 이랬어요. 아이고, 또 거짓말 하고 있네.
그거 식는사는 누가 말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또 거짓말하고 있네. 언제면 저 거짓말 안 할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김씨들은 대를 이어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존이 굉장히 탈골있고 당장 내 자식한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죽도 겨우 먹이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김정은이 뭐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몇 년 전에 쇼를 한 거예요.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더 허리띠를 설렘해달라. 내가 곧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처음이에요. 그 김씨들이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막 신년사 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주민들이 또 뭉클했겠죠. 아, 뭔가 어린 장군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딱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희망이 있네. 예, 젊은 사람이고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반란까지는 못해도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임, 그 나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뭐 김정은을 내려고 탄핵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은 우리 삶이 조금은 잘 살지 않을까?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탄핵까지 막 정말 반란의 민주화까지 일어나가지고 탄핵까지 가고 이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밥 먹은 곳은 국정원이죠, 아무래도. 네, 국정원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죠. 근데 국정원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자율배식처럼 이렇게 식판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접해본 음식들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어본 음식이었는데 한국에서 먹은 게 훨씬 더 고급지고 맛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 왔을 때 카레밥도 먹어봤고 생선가스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김치도 엄청 맛있는 거예요. 분명히 김치는 한민족 음식인데 한국에서 먹는 거 국정원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곱빼기를 먹어서 살이 엄청 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한국 음식 저는 정말 음식의 또 애국자인데요. K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제가 일단은 맨 처음에 나와서 먹었던 거는 북한 있을 때 제가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제가 쫙 있었거든요. 탈북하면은 이거 먹을 거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짜장면. 북한에도 짜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근데 북한의 짜장면은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한국 짜장면은 까만색이고 면도 가는 거예요. 북한의 면은 우동면이었거든요. 근데 짜장면 먹고 싶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먹고 싶었던 게 치킨이었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치킨이 이렇게 막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치킨을 먹고 싶었고 또 세 번째는 삼겹살에 소스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가끔씩 팔긴 했는데 그래서 소스에 삼겹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포장마차로 너무 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또 찜질방 백반속도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를 쫙 해서 해봤는데 제가 제일 맛있던 거는 치맥이 저는 정말로 진짜 끝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회 나온 게 8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창 또 치맥 계절이잖아요. 8월이면 밖에 딱 나가면 그냥 아파트 밑에 다 그 밖에서 막 테이블 깔고 막 치맥을 막 먹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막 처음 본 문화고 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겨울 되기 전까지는 치맥만 먹었던 것 같아요. 배달은 제가 살 때 중국 음식이라든가 치킨을 배달 음식을 했었는데 북한에서도 배달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부터도 배달이 있는데 북한은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동네 집만 뭐 우리 아파트라면 아파트에 갖다 주고 이런 식의 배달이었거든요. 전화하면 바로 갖다 주고. 근데 한국의 배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청 금방 싹 오고 그리고 음식이 막 따뜻해. 그리고 그 그릇도 버릴 수가 있고 반납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북한에서는 경험을 못 해본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할 때마다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문화가 있냐 막 이러면서 감탄사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흰쌀밥에 그냥 고기국도 아니에요. 나 흰쌀밥을 그냥 원 없이 먹고 죽는 것도 소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솔직히 한국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이고 싶을 만큼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그냥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는 한우. 왜냐면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면 죽거든요. 북한은 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서 먹으면은 그거는 거의 사람을 잡은 거나 같게 취급하기 때문에 사형을 해요. 처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위엔에서 지원으로 소고기가 들어가면은 그 소고기들이 이렇게 조금 퍼져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좀 간부들은 중국에서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밀수로 해서 소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못 먹은 탈북민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북한 소고기를 먹어봤지만 저는 소고기는 저기 껌같이 질긴 소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한우를 먹으면서 와, 거긴 이렇게 부드러웠어를 느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네, 먹는 소고기, 또 아니면 목숨 걸어도 못 먹는 소고기를 한국에 와서 정말 마음껏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그 정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진짜 정말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 못 해주면서 맨날 미사일을 만들고 군에다가 뭔가 계속 이렇게 군사 쪽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이제 한 2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에서도 김씨 일가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한국에 나와서 우리도 알게 됐어요. 김씨 일가들의 그런 화려한 삶이라든가 김씨들이 그런 부하방탕한 그런 막 생활하고 있잖아요. 막 김정일이 막 부인 몇 명씩 되고 이런 거를 일반 주민들이 정말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김정일도 김정은도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막 정말로 애쓰고 있구나. 근데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보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걸 알면은 사대까지 불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사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왜? 김정은도 저희는 그랬어요. 쪽잠에 제기밥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기밥이 어찌 보면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영양가 있는 제기밥인 걸 모르고 우리같이 풀만 들어가 있는 제기밥인 줄 알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등장하거나 김정일이 등장하면 막 우는 거예요. 고생하신다고. 왜?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상류층들이 한 10%도 안 되죠. 1%, 5% 정도 미만인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도 자기들의 생활은 국가의 혜택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쉬워요, 사는 게. 그러니까 굳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알려봤자 이들은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또 그들이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거는 내 가족을 죽이는 일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김부자 한 명만 제거한다 해가지고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김부자 옆에 있는 이 핵심 계층들 있잖아요.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랑 같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3대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빨리 깨워야 돼요. 이게 인식이. 그래서 막 깨어나다가 코로나가 딱 멈춘 거예요. 그 인식이 깨어나는 그 부분은. 그 코로나 때 북한이 아예 밀수를 다 막아버리고 모든 국경에 2m짜리 돌탑을 쌓았고요. 그리고 220V 전류를 흐르게 다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북한은 정말 많은 국경 봉쇄를 해버렸어요. 지뢰를 다 매설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가끔은 요즘에 생각해요. 북한이 코로나 퍼뜨린 거 아닐까? 정말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북한이 뭔가 변화되겠는데?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급속도로 이게 인식의 변화가 컸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되면서 싹 다 막혀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북한 정권은 그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전역에 다 꽝꽝 묶었죠. 이제는 정말 북한이 거대한 감옥인 거예요.